예,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한 후 개수 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 그럼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황희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전에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국비, 도비, 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12부분은 보건행정과에서 코로나 대응에 대한 지침 변화와 시스템 변화 등에 따라서 기존 저희들이 확보했던 예산을 감액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353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을 보시면 277억 9,100만 원 중에서 7,900만 원이 정액된 부분인데 국비에서 7억 9천만 원이 정액이 되고 기금과 특별교부세는 정감이 없고 도비에서 6,800만 원이 정액됐고 시비에서는 7억 7,9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비 사업을 위주로만 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비 기금은 저희들 변경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보건소 353페이지 보건소 운영은 시비 사업으로서 코로나19 검사자 등 감소로 인한 신규 미채용 감액분과 그리고 동절기 코로나19 확산 인력 대비분 반영, 그리고 의료지원 응급차량 임차에 자체 응급차량 운영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실습 축소 등으로 전체적으로 9,2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 환자 진료 및 진단관리도 시비 부분으로 코로나로 인한 초전동 보건소의 영상의학실 미운영에 따른 운영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상반기 보건지소 미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와 진료약품 등 의료 및 구료비 감액 등으로 8,7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액된 부분 중에서 좀 보실 부분이 354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가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위해서 민간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급을 위해서 국비교부에 따라서 16억 6,700만 원이 정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 구축 중 12사업으로는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은 전체 5억 9,500만 원 감액 편성인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범위 축소 및 물품을 저희들이 지급하던 것을 중단하고 또 검사자 급감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에서 3억 원, 그리고 코로나19 진단 배려 검사비와 재택치료자 의약품 구입은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2억 8천만 원이 감액이 됐고 선별진료소 이용자 감소 등으로 물품 구입 감소로 해서 자산취득비에서 1,500만 원이 감액돼서 전체 5억 9,5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손 씻기 아동극
그 공연이 12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실시로 1,9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그리고 356페이지 하단에 검진 및 각종 검사 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반 검진 업무 감소로 인해서 시약 구입비 1억 5,100만 원을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서 변경이 됐고, 행정 운영 경비는 보건소의 세개가가 공이 코로나로 인한 부분으로 인해서 여비라든지 이런 초과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액이 됐고, 보건행정가 보시면 357페이지 보시면 그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보건소 간호직 22명이 읍면동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으로 읍면동으로 인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로 인한 현원 감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부분으로 해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건강정진과 소관 보겠습니다. 이 건강정진과 업무는 보건행정과보다 훨씬 더 국도비 기금 부분이 매칭된 사업의 대부분입니다. 전체 예산 편성 보시면 세출 예산 97억 9천만 원에서 2억 900만 원이 정액이 됐습니다. 국비에서 9,300만 원이 정액이 되고, 기금에서 4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도비에서 2억 2,900만 원이 정액되고, 시비에서 1억 900만 원 감액 편성된 부분으로 대부분 국비하고 도비에서 정액됨에 따른 그 매칭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사업에 관계된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암환자 361페이지 암환자 통합관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이 감소되고 위축이 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 운영이 되던 운영비, 활동보상금, 물품구입비, 입원비, 간병비 지원 등이 3,100만 원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사업에서 12사업은 모자건강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정부 지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자체 시비 1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6,200만 원을 정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은 신청자 감소로 300만 원 감액 편성했고, 임산부 온라인 등 건강교실 강사 수당은 코로나19 및 비대면 교육 매체 증가로 인해서 600만 원을 감액을 했고, 그 외 자산 취득비 등은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위의 사업들은 대개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정감 편성됐습니다. 건강정진과 행력 운영 경비도 7천만 원 감액 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간내여비, 월행여비 등으로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그 치매 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치매 정신건강과 소관은 세출 예산에서 600만 원이 정액된 28억 5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정액의 내역은 국비에서 700만 원, 기금에서 1,800만 원, 도비에서 400만 원이 각각 정액이 되고, 시비에서는 2,200만 원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치매 관리 부분은 전체다가 기금이나 국비 관련된 변경 내시에 의해서 관련된 부분이고, 행정운영경비는 말씀드린 여비와 시간의 수당 등으로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 우리 질의에 앞서서 그 과장님들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다른 과에 있는 우리 위원들은 억울한 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먼저 보건행정과장 각 학년입니다. 예, 다음은 건강정진과장 김은숙입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강남희입니다. 예, 예, 앉으십시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준영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누가 뭐래도 제일 수고 많았던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으로서 본연의 직무를 다하려면 또 지적할 수 있는 걸 또 지적해야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한 거 한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353페이지. 네네. 예. 봉어소 운영에 관해서 저기 하단 부분 공공 운영비에 X선 촬영기 수선, 방사선 장비 정기 검사 예. 예산이 이게 본회의 찾아보기에는 당초 예산도 아닌 것 같고 2차 추경도 아닌 것 같고 아마 1차 추경 때 반영된 예산입니까? 당초 예산의 수선비는 원래 들어가 있었습니다. 1,500만 원 들어가 있었고 방사선 장비 당초 예산에 더 있다고요? 예, 정기 검사도 50만 원 해가지고 해마다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 돈으로 돼 있습니다. 본회의 당초 예산을 책자를 보니까는 안 돼 있던데 제가 예, 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X선 자기 수선이라든지 정기 검사라든지 원래 이 기계는 정기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원래 이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네. 그 그 이유가 이제 있나요? 예, 이게 이제 서부보건지소는 영상 의료기기가 이번 6월에 신규 구입이 됐습니다. 신규 구입이 됐고 원래 이제 그 초전동 서부청사에 있는 보건소에서 이용하던 영상기기는 의료원에서 쓰던 그 방사선 기계를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이런 고장도 이렇게 많이 나서 이제 수선비를 넣어놨다가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영상의학실이 이쪽이 운영이 안 됐습니다. 초전동이. 그래서 그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고 방사선 정기 검사도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규 구입과 또 올해 이용 안 한 그런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삭감이 하게 된 이유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에 6월달에 신규 구입을 하셨다. 예, 신규 구입이 서부보건지소에 있는 영상학기가 사실은 뭐 저희들이 좀 더 오래 쓰려고 했는데 뭐 갑자기 또 이게 안 좋아지는 바람에 뭐 저희들 부득이하게 빨리 좀 샀습니다. 저희들 2차 추경이 8달에 있었는 거 아시죠? 예, 예. 그러면 구입 후에 2차 추경을 하시잖아요. 구입 후에 예. 6월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거든요. 네, 2차 추경이 예. 그럼 그 당시 2차 추경 당시에 이 예산이 그때 이게 부동 예산 감액을 처리한다든지 그리 했어야 되지 않나 이리 싶은데 보는 생각. 수선비 관련된 거는 뭐 새 거를 산다고 해도 또 어느 때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게 하기 때문에 수선비는 저희들이 사실은 뭐 마지막까지 보통은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뭐 저희들이 이제 갑자기 이 부분을 사실은 그 확보했던 돈을 가지고 내년에 이제 저희들 서부보건지소가 장애인 그 센터 때문에 그 다른 곳으로 옛날 윤양병원 자리로 옮겨가서 내년에는 진료를 하게 돼 있어서 그때 옮겼을 때 사실은 이 방사선 기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운영하다 보니 갑자기 안 좋아져서 저희들이 며칠 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빨리 구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고 또 수선비에 관련된 거는 뭐 사실은 준비를 조금 항상 해둬야 될 부분이고 서부보건지소 외에도 서부청사의 영상의학 장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유지를 했던 부분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하여튼 예산의 적정성 적용을 위해서는 이렇게
쓰지 않는 부정 예산은 빨리 그 예산 집행 그 용도 변경을 한다지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불용 예산 처리되는데 그에 대한 본원의 지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뭐 준비 뭐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상시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또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래도 또 저희들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지적 안 할 수 없다. 예, 의원님 더 세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런 예. 부분을 지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오경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오경훈입니다. 앞서 이제 우리 최정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보건소는 이번에 우리가 그 정말 위기 대처 능력에 있어서 그 최전방에서 정말 진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항상 감사함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 감염병으로 이번에 이런 일들을 고초를 뭐 시민들이 겪으셨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은 의회나 우리 그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저희도 아까 저희는 그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소장님이나 이렇게 뵙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도 우리 여기 기획문화위원님들처럼 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질문이라 하더라도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58페이지 저희 그 인건비 부분인데요. 여기 초과 근무 수당 그리고 코로나19 비상근무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 지급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그 저 비상근무했던 분들한테만 이렇게 비용이 지급된 건가요? 비상근무 수당하고 밑에 추가 업무 뭐 활동 잔여금 이런 부분에서 관련된 거는 비상근무는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비상근무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을 한참 저희들이 이제 그 코로나가 창궐할 때 들어간 예산이었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비대면 그 진료라든지 대면 진료가 되면서 병원 입원도 좀 덜해지고 또 시민들이 좀 더 격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거리두기도 완화되면서 감해진 부분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밑에 추가 업무 활동 장려금은 우리 직원들 말고 공중보건 의사들이 그 수당을 월 5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저희들이 24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 다 투입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이게 완화가 되고 거리 완화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지소로 지금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들을 삭감 처리한 부분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초과 근무 수당 등 해서 6급부터 9급, 코로나19 비상근무 수당 해서 우리가 급수별로 나와 있는데 이는 이중으로 부과되는 건 아니고. 예, 그런 부분 뭐 있을 수는 없는 일.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태에서 비상근무 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60시간 하면 기본적으로 10시간 주잖아요. 예. 그지? 그러고 8시 이후에 저희가 그 출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7시 이후부터 해서 초과 근무를 치는데 하루에 4시간 치잖아요. 저희들 120시간까지 저희들은 그게 가능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예. 동안.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비상근무할 때에 그 직원분들께서 그 근무에 투입되는 시간들을 실질적으로 그 양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근무를 하는데 하루에 4시간 이상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예,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3페이지에 이제 그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그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굉장히 그거 이제 홍도가 높아서 비용이 또 추가로 또 더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번에 6,250만 원 예, 올리셨는데
질문 드릴까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그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병원 조리원에다가 바로 실질적으로 바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개인한테 줍니다. 개인한테 주는 예, 겁니까?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나오신 분도 되고 또 그냥 가정에서 산후조리 하시는 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생일로부터 한 180일 이내 신청하시는 분한테는 다 가능한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비용은 그러면 얼마나 지원됩니까? 거의 다 1회당 50만 원 저희들이. 50만 원씩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용 이게 지원을 해줄 때는 현실성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예, 예. 조리원 자체가 지금 현재 2주간을 사용했을 때는 예, 예. 이제 비용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 저희들이 이제 산후조리원에 준해 가지고 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뭐 산후조리비 외에도 그 장려금이 또 따로 있고 또 산모 신생아 그 도우미 지원 사업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여러 사업들이 이렇게 어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다 거의 하면 뭐 일단 저희들이 뭐 산후조리원의 돈으로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아마 다 흡수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당초 예산 때 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래할게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시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민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앞서서 뭐 여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아직도 또 백신을 맞고 있고 계속적인 우리 관심이 좀 필요한 그 사안입니다. 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질의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364페이지. 예, 하단에 보면 난임 부부 한의 치료 지원에 예, 예. 보면은 요 지금 감액된 부분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이거 도비 사업으로 하다가 이제 여기 관련된 시민들의 요구들이 많아서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4명 정도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시비를 확보를 해서 하다가 토에서 이제 도비로 지원하는 경상남도의 다른 시군에도 하는 부분들이 이제 도비 지원을 했는데 그런 데서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도비를 저희 진주시에다 이렇게 지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확보된 부분만큼 시비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 대상자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상자를 저희들 34명으로 늘려놨는데 실제 이제 이게 시작이 6월부터 돼서 그런지 이게 그만큼은 지금 34명 목표량까지는 못 갔거든요. 그렇습니까? 한 22명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 정도 이 예산을 하면 뭐 다 흡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 부부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160만 원 정도 됩니다. 요 우리 난임 부부 한의 치료 지원해 주는 사업도 예. 좀 홍보가 좀 더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단 22명에 그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예, 진주시 예. 관내에 보면은 예. 그 많이 계실 거라고 보는데 이게 홍보가 좀 더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홍보에 있어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앞전에 저희 결산 때 제가 한번 정직 제안 드린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 또 과장님 친절히 또 이렇게 설명까지 잘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또 조례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이런 그 산후 조리에 관련된 우리 한방 지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과장님 설명을 듣고도 이제 저도 저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 있는 또 젊은 20대 30대 그런 또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게. 그래서 물론 답변은 광역 단위에서 이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좀 그렇다. 그리고 국가에서 해주는 지원이 있기 때문에 또 좀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좋습니다. 다 좋은데 결국은 우리 시 독자적인 상품이 필요하다. 우리 시 독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제 의견이고요.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 분명히 효과는 저는 있을 거라 봅니다. 그 혹시 소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예, 뭐 저희들도 뭐 그 부분에 관계된 게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그 난임 부부 한의 치료 지원도 사실은 도에서 할 때 이제 한의사 분들하고 그냥 의사 분들하고의 이런 그 치료에 대한 어떤 이 여러 가지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이 이제 협의가 안 되면 예. 사실은 좀 사업을 진행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 보니까 경남도 의사회하고 문제가 있다. 예, 그래가지고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실제 이제 난임을 지원하기 전에 기질적으로 이상이 없는 부분들이 다 확인이 돼야 한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또 제한 사항이 있고 예. 또 양방을 하면서 같이 한 방은 이렇게 같이 병행하도록 이렇게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소장님 우리 일반적으로 예, 다 그리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병원을 그런 다니면서 산후조리 용도로 우리 한약 지어 먹고 이리 다 일반적으로는 그리 네, 하고 근데 있거든요. 두 단체가 뭐 그 협의를 할 때 이제 한의에 대한 치료에 의해서 임신이 됐는지 또 뭐 양방 치료에 의해서 임신이 됐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두 단체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네. 실제 이제 뭐 저희들도 만약에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뭐 두 단체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을 조금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예. 좀 합리적일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난임 부부 지원 사업 말고 저 산후조리 관련된 예. 출산 직후 우리 여성들에게 한방 지원해 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도 예, 마찬가지일 것 그렇지. 예. 같습니다. 네, 일이 좀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꼭 그 양약을 다루는 우리 의사의 입장 그리고 한방 한의사회의 입장을 그 고려하기보다는 예. 우리 시민 복지에 그 초점을 좀 두시고 예. 그 얼마나 좋습니까? 아기 놓은 그 저 산모한테 이렇게 한약 한 첩 우리 시에서 고생했다고 이렇게 저 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같이 또 의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뭐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소장님, 예. 보건소가 그쪽으로 간 지가 지금 한 3, 4년 됩니까? 4, 5년 됐나요? 예, 너무 됐습니다. 그 저 정도 의료원 들어갈 때 서부청사 들어갈 때 그렇죠. 저희들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그 뭐 코로나를 저희들이 거기서 이제 겪고 나니까 예. 실제 뭐 저희도 불편한 게 있지만 서부청사 자체에서도 되게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맞물려서 뭐 저희 보건소 신축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대두가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독립청사를 그 옛날 종축장 부지에 지금 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혹시나 그 설계까지는 지금 갔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혹시 그런 어떤 배치 관계 이런 걸 한번 자문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그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까지 지금 가가지고 부지에 관련된 부분만 일단은 지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서 지금 설계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받고 있는데 실제 이제 저희들이 저 부지가 확정이 돼야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은 됐지만은 지금 선정된 부지는 저 KT 건너편에 있는 그 부지로 저희들이 대가 있고 그 부지를 옮기는 것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확인도 하고 가셨지만은 일단 그 부지에 관한 것들이 정확하게 계약이 돼야 복지부에서는 그 부분에 관계된 걸 부지 변경을 해서 KT 승인을 해주고 건너편은 그 하대동 쪽 아닙니까, 그죠? 이 항공연구원 있고 연구원 뭐, 옆에? 예, 그쪽 옆쪽입니다. 예. 그건 지금 계획 잡고 있기는 종축장 아니, 부지 그쪽으로 예, 그쪽이 그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있지 연구원하고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대된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장소로 이렇게 그러면 그쪽 부분은 그 소유가 진주시가 아니고 도부지 아닙니까? 예, 그 경남 개발공사에서 지금 경남개발공사도 개발하고, 지금 그 1차 그 신도심 개발 그 예, 부지 예, 내에 하고 있거든요. 있는 그 지역입니다.
예. 그 진행이 그러면 지금 현재 그쪽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나요? 예, 저희들 뭐 도의 확인한 바로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그걸 드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부지를 공공부지로 해서 보건소 부지로는 승인된 걸로 이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리 진행되고 예, 있다. 예, 예. 그러면 뭐 크기라든지 그 조감도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들은 예.科장님한테 그 자문을 구하지 않던가요? 그 충분할까요? 어떻게 저희들이 만들어 이제 놓고 그 뭐 불편하다 뭐 적다 어떻게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예, 예. 뭐 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부서인데 그죠? 예, 그렇게 예, 좀 예. 어차피 이전하고 신축할 것 같으면 예, 예.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건물이 돼야 되거든요. 예,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보건소 부지,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부지로는 사실 앞으로 감염병 시대에 대처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부지보다는 조금 크게 이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지 비용이라든지 뭐 앞으로 건물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뭐 감염병 시대나 또 향후 뭐 보건소 한 100년에 그 진주시 보건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으로 보면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부지에 들어가서 건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 지금 서부청사 그 지금 우리 보건소 옆에 보면은 뭐죠? 그 감염병 그 상시 선별진료소. 예. 그렇죠. 예, 예. 그런 어떤 또 보건소지만 보건소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지금 저희들- 현재 그 BL3입니까? 뭐 그 있죠. 옆에 그 감염병 그 예, 실험은 저기 그 그런 것도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도의 그 기관은 같이 안 가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감염병이 있을 때 상시 선별 진료소라 해가지고 선별 진료소 예, 예, 그런 거기는 별채를 지어야 하나요? 예, 따로 지금 도에서 땅을 저희들이 빌려서 저희들 지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것도 만약에 이전해야 된다. 예, 만약에 그쪽으로 가면 뭐 그쪽 장소에 그 부분이 또 이렇게 같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만약 예. 이전했을 때에 예. 조금이라도 그 우리 그 이런 보건 행정에 지장이 있거나 이래서 뭐 어떤 쪽에 어떤 타협이나 이런 게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강하게 그 어떤 부분을 주장할 건 주장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저도 부지가 좁는데 뭐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제대로 된 어떤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고집을 부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 조금 크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크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그랬더니. 그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저도 뭐 더 예, 좀 넓게 힘내서 해가지고 제대로 하도록 된 어떤 하겠습니다. 부지가 될 수 있도록 예, 예. 지금 현재 그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1차 또 예. 우리 그 농기원 이전하고 나면은 그쪽 부분도 예. 보면은 뭐 어떤 실무용지, 상업용지 어떤 이런 쪽도 비중이 있는데 예, 예. 지금 도시개발을 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많이 팽창돼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공공 어떤 그러한 건축물을 짓는데 부지가 더 많이 확보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를 이전할 때도 충분한 어떤 그 가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의원님. 잘 그것도 한번 소장님이 현장 뭐 지금 어떤 그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런 예, 예. 미래에 우리 보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그래 하겠습니다.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그 땅을 부지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우리 의회에서는 노력할 겁니다. 예. 자,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도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2천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476억 6,900만 원에서 29억 3,700만 원을 정액한 506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상단의 농촌 일손지원단 사무실 정비와 사무실 물품 구입은 농촌 일손지원단 출범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과 물품 구입을 위해 각각 2천만 원과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최고농업 경영자 가정 교육비 지원은 도비 학적 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2,800만 원을 감액한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1페이지 상단의 여성 농업인 출산 바우처 지원은 도비 학적 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2,100만 원을 정액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2페이지 중간의 도시 및 농업체험학교 운영 재료 구입은 체험학교 운영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국화, 난, 분재 재배반 운영 재료 구입은 대상의 모집에 신청자가 없어 재료비 2천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토종농산물 재배장 부지 매입비는 재배장 확대 운영 계획에 따라 부지 추가 매입을 위해 7억 5천만 원을 정액한 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33페이지 상단의 토종농산물 재배장 신축비는 부지 추가 매입 후 2023년 재배장 신축 계획에 따라 6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333페이지 상단의 문산 어수 상이마을 농로정비공사부터 335페이지 하단의 판문동 실골 농로정비공사는 읍면동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주민수건 사업으로 14건의 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하단의 금곡 동래지구 가뭄 상석 가뭄 해소 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제 교부에 따라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36페이지의 맹성면과 수곡면 농촌공간 정비 사업은 올해 9월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각각 13억 8,500만 원과 10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163억 3,300만 원에서 37억 5,100만 원을 정액한 200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 시가지 꽃거리 조성 관리 인부임은 기간제 근로자 중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한 5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9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은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생산자 조직 강화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게 되어 경상남도 사업 지침에 따라 5,100만 원을 감액한 1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0페이지 상단의 에너지 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 포기자 발생 및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영하여 3,800만 원을 감액한 2억 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 최소 현대화 지원 사업 또한 사업 포기자 발생 및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영하여 3,300만 원을 감액한 7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금은 도비 학적 내시 변경으로 9억 7,600만 원을 정액한 39억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1페이지 상단의 농업용 면세 유류 구입비 지원 사업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학적 내시에 따라 30억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추경 예산 제안 설명 마치고 농산물 유통가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가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395억 1,100만 원에서 1억 5,100만 원을 정액한 396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상단의 공공 비축 미국 매입장 간식비는 코로나19 대응 수칙에 따라 간식 지원이 불가하여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중간의 해외 신시장 개척 행사 운영은 해외 바이오 온라인 수출 상담회 행사를 해외 신시장 개척 행사로 전환함에 따라 4천만 원을 정액하고 해외 바이오 온라인 수출 상담회 행사 위탁은 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바로 아래 해외 박람회 및 특판전 참가는 공무 출장 최소 인원 참가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으로 2천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농산물 수출 품목별 자조금 조성은 수출 장목 클레임 발생 및 가격 급락에 대비한 농가 손실 보전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했으나 신청자가 없어 3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343페이지 상단의 수출농가 및 업체 물류비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정액한 35억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 운영의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단가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4,200만 원을 정액한 4억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4페이지 상단의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400만 원을 감액한 3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학교 급식비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5,700만 원을 정액한 139억 100만 원을 편성하고 친환경 쌀 학교 급식 지원은 2,500만 원을 감액한 2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유통가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가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농축산가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439억 8,900만 원에서 5억 5,900만 원을 감액한 434억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중간의 벼 병충해 공동방제 약제비 지원은 입찰 잔액 발생으로 4,100만 원을 감액한 10억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의 배 육무용 상토 매트 공급도 입찰 잔액 발생으로 3천만 원을 감액한 2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6페이지 상단의 기본행 공익직불금 사업과 선택행 공익직불금 사업은 이행점검 결과 따른 사업량 확정으로 각각 5억 700만 원과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의 배 재배농과 경영 안전자금은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 면적 확정으로 1억 2,900만 원을 정액한 14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공동농작업 대응료 지원 사업은 전력별 방제 방법에 따른 사업 단가 차이로 잔액이 발생하여 2,800만 원을 감액한 12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7페이지 맨 하단의 방목 생태 축산농장 조성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48페이지 상단의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사업 보존금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 인정 면적 증가로 2,500만 원을 정액한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유기질비료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사업비 잔액 5,800만 원을 감액한 45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9페이지 중간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2021년 대상자 사업 종료에 따라 집행 잔액 발생으로 3천만 원을 감액한 5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가축 방역 기간제 후일 수당은
국비 사업 지원으로 12 3,800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350페이지 상단의 소독약품 구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AI 차단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길고양이 임시보호 보상은 길고양이 임시보호 두수 증가로 3천만 원을 정액한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3회 추경 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별도 책자 20페이지입니다. 진성 원령 저수지 방수로 분면 정비공사와 진성 택동 저수지 물러미 정비공사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각각 6천만 원과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1페이지의 농업용 면세 유류 구입비 지원 사업은 3회 추경 신규 편성 사업으로 사업 편성 후에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총 금액 변동 없이 재원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22페이지의 배재배농가 경영 안전자금은 사업 단가 조정에 따른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100만 원을 정액한 14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기 앞서서 소장님 그 과의 과장님들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번 뵐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고 그래서 이번 시기에 꼭 얼굴 한번 뵀으면 합니다. 예. 예, 농업정책과장 조혜수 과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과장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과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자리 앉으시죠. 자, 의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오경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저희 그 추경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실 때도 이렇게 장시간 하실 정도로 사실 업무량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진주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으로서 그 농업기술센터 자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저희 의원님들도 그 같이 고민도 하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간단히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41페이지 보시면 농업용 면세 유류 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그 도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서 사실 우리 그 센터에서는 좀 부담이 가는 사업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혜택 받는 분들을 뵈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 발발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급상승하면서 지금도 등유가 지금 휘발유 값을 초과하는 사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2도비를 합쳐서 리터당 185원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호응도가 저는 볼 때 많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적용 대상의 범위가 전쟁 발발로 인해서 3월부터 11월 달까지를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시설 채소나 하우스 농가들은 12월, 1월, 2월이 제일 많이 기름이 소비되거든요. 지금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이중으로 우리가 왜냐면 면세유라는 기준 자체가 이제 혜택을 받아서 이제 농가에 보급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면세 기간을 더 늘리려고 보장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연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진주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조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류비 상승에 따라서 우리 농업인들이 그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 지금 그 도비 사업으로 된 게 이제 3월부터 12월까지 그 기간을 정해 놓으니까는 우리 농업인들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 도에도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그 추가로 더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고민도 해주시면서 만약에 도에서 그렇지 않다면은 일부 우리가 그 재난지원금도 지급을 하는 시점에 이는 농가에서 지금 그 피망이나 고추나 이래가지고 한 박스 해봤자 지금 이제 기름값 때문에 인건비도 오르는 데다가 지금 그 유가 상승 이거는 이제 뭐 대내적으로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만은 직접적인 바로 직경탄을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걸 이제 별도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서 왜 그러냐면 이 지금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도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올해 지나면 유가는 다시 또 어느 정도 제자리로 올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는 좀 더 농민들이 부담이 가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하여튼 지역 농협과 우리 그 기술센터하고 하여튼 다각도로 고민을 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농업기술센터는 그 먹거리 지원 그 센터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조금 문제들은 발생들은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그 반려견 지원센터처럼 이런 이슈의 중심에서 선 적은 없었거든요. 지금 이 반려견 지원센터 사업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기견 보호센터나 반려견 지원센터 설립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본의원은요. 하지만 주민 의견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이게 지금 정치라는 게 이제 공공이익에 건의 있는 배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민 반대에 부딪힌다면 그거를 묵살하고 지나가는 거는 행정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클 거고 그래서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의 재검토 촉구 의견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부서에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주민들 이제 재검토 촉구나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부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제가 여쭤봅니다. 사실 우리 반려동물 그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그걸 대전하고 이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잘 돼 있는 데가 지금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광역시에는 지금 그 반려동물 그 공원 그러니까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면적이 한 3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런 광역시이기 때문에 면적이 좀 큽니다. 그리고 그 반려동물 보호센터는 그 한 7천 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전체 그 면적 중에서 그 반려동물 보호센터 그러니까 유기견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한 19% 정도 면적을 따질 때 그 정도 비율로 아주 그 작은데 지금 우리 진주시에도 우리 전체 면적을 한 2만 제곱미터 정도로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그 반려동물 보호센터도 그 일부분이 될 겁니다. 그게 전체는 이제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될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체험이라든가 그 돌봄 공간, 그 뭐 세미나 교육실, 뭐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그 반려동물 놀이터, 그러니까 공원화가 그 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일부에 이제 반려동물 보호센터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기본 계획하고 이제 타당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주민 설명을 2번을 거쳐가지고 그 뒤에 이제 우리 해당 지역의 그 파문동에서 이제 우리 그 주민 설명회를 한 3차례 정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 무산돼가지고 그래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현장을 가보면은 그 우리가 계획하려 하는 그 지역하고 그러니까 그 22동 본마을 아니고 채 가까이 있는 한 4채에서 5채 정도 되는 그 주택가하고는 한 4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이 이게 가리고 있어가지고 입지적으로서는 상당히 그 양호한 지역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좀 만나려고 하니까 주민들은 이제 자꾸 이제 그걸 아예 만남을 거부하고 이러니까는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마음을 열어놓고 이제 주민들이 뭘 정말 그걸 뭐 소음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이런 걸 정확히 해가지고 주민들을 좀 만나서 이해를 구하고 또 설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제 주민들과의 소통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 판문동에 아까 3차례를 시도하셨다는 거지 하신 건 아니잖아요. 1차는 그러니까 그거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했고 주민공청회 이해 예, 마을에 예. 찾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러시죠. 예. 세 번째는 한번 아예 만남을 해가지고 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좀 수시로 이게 자기 그쪽 분들의 의견만 제가 전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때 김성희 관장님께서는 저번에 회의 중간에 이 사업 자체가 내년에 일단은 용역비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언론에서 봤는데 혹시 맞나요? 이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이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던데. 용역비. 예. 혹시 그 과장님 소장님은 내용 답안을- 모르시고요. 과장님께 예, 한번 과장님 여쭤볼까요? 예. 답변에 좀 쓰십시오. 예. 예. 과장님 답변하시죠. 네, 농축사과장 김선희입니다. 그 실시 설계하고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저희 생각을 좀 같이 해주실 때까지 저희가 잠정 보류를 하겠다고 그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러시죠. 예. 그러시면 이게 주민의 뜻에 반하는 이제 집행은 하지 않겠다라고 저희는 판단해도 될까요? 네. 그러시면 차라리 이번 추경 때 이거를 갖다 삭감을 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필요는 없을까요? 어느 정도 계속 말씀을 저게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이제 계속 끌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 지금 원래 예정지였던 부지들 순위에서도 그쪽 예정지 자체가 타당하다라고 그때 당시에 속기록을 봤을 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던 사항들이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들도 계속해서 더 확산되는 기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주시에서도 마음을 열고 같이 협상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예산 자체는 추경에서 삭감을 하시고 내년도에 필요한 경우에 다시 편성해서 집행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 기간이 환경 영향 평가와 실설계 용역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다면은 어느 시점이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 가지고 한 번 더 공청회 한번 거치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도 반대위원 측에서도 공청회를 하기를 희망을 하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의논을 맞춰가지고 공청회를 또 해서 최대한 빨리 주민을 설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 사실은 이게 시작을 해야 될지는 조금 미지수긴 한데 저희도 일을 진행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2월을 시켜서 그때 필요한 시기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본의원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일단은 이제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이 사실상 물론 이제 우리 부서에서 많은 일들로 인해 가지고 업무로 인해 가지고 힘드신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관공서 간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은 100년을 내다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성장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판단돼도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제가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는 이 주변에 지금 현재 분위기가 녹록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거라고 네. 판단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진주 시민들하고 이제 충분한 소통 이후에 집행을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소장님,
저희는 이제 뭐 도시환경위원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분들을 이렇게 뵙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면세유 부분하고 저희 그 반려견 지원센터 부분은 좀 그 노력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예, 간곡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만 계십니까? 예, 위원장이 잠시 정용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좀 간단하게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331페이지에 잠깐만요. 여기 중간에 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근로 편의 지원 이 부분인데 지금 오늘 언론에 보니까 몽골하고도 계절별 근로자 협약을 맺었다는 뭐 이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 진주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럼 잘못 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절별 우리 계절 근로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하우스 농가에 근로자가 너무 좀 AI 때문에 막 입국을 안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해소 방안을 갖다가 지금 이런 이제 계절별 근로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해소하시나요?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이제 계절 근로자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론 이민자의 사촌 이내, 그러니까 사촌. 근데 계절 근로자를 필요를 한데 다른 지자체에서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면은 단주 기간이 만료되면은 이탈자가 반드시 생깁니다. 네. 그런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은 우리는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론 이민자의 사촌 이내 친인척을 초청하는데 1차로 우리가 상반기에 그걸 해가지고 법무부에 승인받은 게 48명을 지금 승인받아가지고 지금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한 10명 정도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좀 48명이 너무 좀 작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수요조사 우리가 임의들하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농가마다 필요한 인원을 받았는데 2차로 지금 수요조사했는데 지금 한 152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추진을 지금 하고 있네요. 예, 계속해서 그거는 우리가 사촌 이내 결혼 이민자 해가지고 계절 근로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가보면 시설 채소 하는 하우스 농가들이든 이런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어서 굉장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탈자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 좀 확대해가지고 우리 지금 안 그래도 힘든 시설 채소 하시는 분들, 하우스 하시는 분들 이런 그거를 갖다 좀 줄여주자는 그런 그건데 하여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우리 AI 관련해 가지고 5천만 원 정액 하시죠 이게 몇 페이지고 349페이지 제일 하단에 방역 대책비 해가지고 5천만 원 정액하신 분이 AI 관련해가 그런 건 아닌가 그게요? 예, 맞습니다. 보호병원선 AI 차단을 하기 위한 방역 최근에 이제 좀 경남 쪽으로라든지 계속 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시에도 이제 2001년도 1월 9일 날 우리 수곡면에서 AI가 발생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11월부터 그게 농가 초소를 해가지고 두 군데 해가지고 초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출입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소독을 하면서 일반 출입을 통제를 하고 이런.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양계 농가를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AI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마침 제가 가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AI가 보통은 겨울 철새 때문에 이제 철새와 이제 우리 이제 실제적으로 양계하고 이제 이 접촉되는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철새를 갖다가 이제 양계 농가하고 분리시키는 이제 인근 저수지 같은 데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보통 양계 농가라든지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이제 좀 산속이라든지 안 그러면 민가하고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 되다 보니까 철새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겨울 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이 그 가축 그게는 이제 양계 농장 근처에까지 많이 오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레이저 빔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음파를 하게 되면 우리 자기가 이제 기르는 이제 닭에도 이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제 레이저로 해가지고 이제 그 철새를 못 오게끔 양계 농장 근처에 못 오게끔 하는 그런 게 아마 있는가 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경남에는 그때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 다른 지자체는 해가지고 그 방제 효과를 많이 본다는데 뭐 저는 직접 보진 않았지만은 이제 그 양계 농장 그 주인 이야기로는 그래 본다는데 경남에는 그게 이제 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진주시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그 혜택을 못 보는가 봅니다, 그게 50% 지원 사업인데. 그래서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양계 농가에서 이런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거 한다면 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그 검토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걸 검토해가지고 그 앞으로 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철새들이 이제 그 못 오게끔 철새 기피제라 해가지고 우리 약제를 뭐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게 좋은 게 있다 그러면은 협의를 해가지고 예. 다음에 그 사업이 되도록 그걸 추진하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소장님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수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습니까? 예, 예. 적정 인원은 몇 명이어야 되나요? 뭐 적정 인원 없습니까? 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2명뿐입니까? 근데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인사부사하고도 충분히 이걸 건의를 하고 이랬는데 그 우리 진주시에 또 그 수의직을 또 이렇게 수의직을 모집을 했는데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그게 또 모집 안 되고 막 그런 그 왜 응시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지금 처우 개선이랄까요? 또 진급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게 우리 공무원들을 갖다가 뭡니까 춤추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깝깝하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5명이 있어야 되는데도 2명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 수의사 그 충원하는 문제는 또 이 앞에도 계속 거론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또 그 우리 공무원 뭐 보수라든가 이게 정해져 있는 그 사항이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저 생각하니까 제가 가서 이때까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수의직은 그 수의사 이런 매너라는 게 있다 보니까는 사실 그 공무원을 하다가 나가더라도 뭐 이게 뭐 동물병원이나 이런 것도 찾을 수 소위 있는 말해서 뭐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그런 게 되니까는 아마 좀 들어오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수의직은 좀 경무 좀 힘든 부서의 일을 하고 이러니까는 좀 그 이직률이 높고 이런 것 지금 같습니다. 수의직을 가지고 이게 가장으로 진급할 수 있나요? 지금 가지고요? 현재는 지금 안 되죠. 그 관계도 좀 인사부서하고 계속 그렇죠. 예. 그런 인센티브 뭔가 가장 있어야 올라가고 소장을 올라가고 할 어떤 희망이 있어야 그 근무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태워줘야죠. 한번 그는 뭐 오늘 그 소장님 한번 앞으로 한번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할 수 있답니다. 예. 아 예. 그래요. 일단 오늘 그 시간 아니니까 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그 실시설계 무슨 실시설계입니까? 340페이지.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실설계 용역이 800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1,200이 했네요. 무슨 실시설계 용역입니까? 그게 이제 동부동협 그 진양 농협에서 이용하는 그 농업 창고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동부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지금 하려고 지금 어디입니까, 리모델링. 여기가? 예, 그렇습니다. 어디 밑장소가? 내가 그 사봉 상거리 사봉 그러니까 상거리. 사봉 상거리 그럼 내리면은 이게 세 번째 되는 겁니까?
예. 그죠? 동부 우리 집행과하고 예, 원산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번째입니다. 되는 거죠. 예. 맹석 쪽에는 뭐 별 요구가 없나요? 지금 그때 당시 우리가 그 수요 조사를 쭉 하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북부 쪽에도 이제 그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장제에서 그 맹석간 또 도로도 개설되고 이래 놓으니까는 그 사실 이제 맹석에서 이렇게 우리 중부 농기계인데 사업을 오른 데가 시간이 엄청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농기계를 임대해가는 그 수요 분석을 이래 해보니까는 그 임대하는 그 건수라든가 비율이 북부 쪽이 되게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이거는 향후에 그런 상황을 보면서 뭐 추가를 할지 안 할지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동부 임대 사업소 과정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다. 예. 예, 그게 동부 임대 사업소는 있는 그 창고를 리모델링 한다고 이제 1억 7천만 원 올라와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리모델링 할 거고 그 하기 위해서 이제 이 1,200만 원을 가지고 시설 설계를 한다 이런 예. 얘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2016년도에 본 의원이 농기 임대센터를 진주에 도입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갖고 5분 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소장님 뭐렇게 말씀하셨냐면 진주는 시설 농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농기 임대센터는 필요 없다. 그런 논리로서 그 전 시장님 때에 이 설립을 갖다 막더라고요. 그래 혼자 힘들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아무 뭐 소용도 없고 해가지고 현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것을 딱 사업을 시행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이런 면에서는 우리 시장님 굉장히 참 잘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성과를 어떻게 봅니까? 상당히 괜찮죠, 그죠? 호응이 좋죠. 엄청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 사업이다. 이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기쁘고요. 그리고 현재 집행도 좀 좁다, 작다 이런 얘기가 또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안도 한 번씩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얘기 안 들었습니까? 그쪽이 예, 가면 들었습니다. 너무 협소하고 좀 더 넓은 데로 이전해 가든지 아니면 그쪽을 좀 더 키우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소장님 우리 생각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종 종자 저 재배장을 지금 우리 문산으로 이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나면 이제 그 토종 종자 그 재배장 그 부지를 좀 활용해서 학대하거나 이런 예. 걸 검토하도록 그래 예. 하겠습니다. 그 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지가 되게 느립니다. 지금 느리죠, 정확한 그죠? 면적은, 예, 굉장히 느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게- 그쪽을 좀 잘 활용하면 뭐 있는데 그게 좀 더 확장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만 계시죠? 추가 질의, 예, 정용호 의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예. 예, 그 추가 질의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 우리 농민들을 위해 갖고 산물배 건조료 지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80% 해가지고. 예. 그 100%를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당히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호응도가 주민들이 잘 사는 사람도 혜택을 보고 못 사는 사람도 혜택을 보고 소농도 혜택을 보고 대농도 혜택을 보는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호응이 좋던데 이게 뭐 100%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4억 8천에 100% 같으면 20%면 그 큰 돈이 아닌데 왜 80%까지 하죠? 근데 우리 농업 예산을 보면은 이제 다 보면 이제 자부담이 다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이게 같이 이제 그 동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그 우리가 이제 80%를 했지만은 이제 그 향후에 꼭 필요하다면 검토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자부담 좀 있어야 그 농업 사업은 다 그 통상적으로 자부담을 다 그걸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럼 통상적으로 일단은 자부담이 거의 예. 뭐 그 농기계 같은 이런 데서도 예, 마찬가지고 그 자부담 예, 위주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간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많은 분들한테 호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혜택이 골고루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금액이 아니면 진주시에도 전향적으로 한번 좀 판단해 주십사 하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럼 앞으로 이번에 예. 그 소장님도 저희들 그 의회에서 우리 농촌 예술손돕기 가보셨다 아닙니까? 소장님도 방문하시고 직접 뭐 또 수확도 해주시고 했는데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수 농가가 이제 풍작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상당한 그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지금 있습니다. 보게 되면 그 수확을 못 해가지고 그냥 뭐 노상에 지금 뭐 다 방치하는 그런 행편이다 말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지금 서울이라든지 출하를 해도 그 경매가 다 잘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자기들이 몇 천만 원 하던 분이 진짜 뭐 한 1,000만 원대까지 뭐 1인 그로 해가지고 정말 그 살아가기가 빠듯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설 채소라든지 다른 데는 이제 보게 되면 뭐 우리 그 농가도 뭐 톤백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 이런 그 제도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혹시 박스 같은 거라든지 이런 데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거는 좀 있습니까? 그 단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지원해주는 박스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가수 농가에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재난 수준이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비비를 하든지 해가지고 좀, 제가 사실은 이제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제 그 욕심이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입장에서, 가수 농가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예비비라든지 해가지고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수요 조사해가지고 한번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 요번에 그 미국 처리장이 한 3, 4일 그 농협 미국 처리장이 3, 4일 정도 가동을 이틀인가 중단된 걸 아시지요? 산물배 그 할 때 미국 처리장이 사일로 가다로 인해 가지고 이틀 동안 중지가 됐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리 알고 보니까 이제 사일로가 부족해 가지고 옛날에 이제 지금 건조대 있는 걸 갖다 이틀 동안 이제 다시 이제 꺼내고 다시 이제 거기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건조된 부분은 지금 야적을 해놔놓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속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계속 이게 뭐 며칠씩 그냥 뭐 보면 길거리에서 1시간, 2시간 막 계속 기다리는 건 애사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전향적으로 진주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안 그래도 그 지난번에 그 농림부의 그 국장님이 직접 우리 사봉 RPC를 방문했을 때 그 사봉 RPC 그 대표께서 그 확장해야 되는 이것도 건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확장해야 되는 걸 인지하고 있고, 그 인근 부지에도 뭐 확장할 이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 도에서 이런 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적극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시에서 부담된다면 또 국회의원도 계시고 또 도에도 도의원도 계시고 또 이랬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협조를 좀 구해가지고 좀 그게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다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예, 같이 그 뭐고 농협하고 사방 RPC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도와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빨리 되도록 그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예, 최지훈 의원님. 예, 최지원 의원입니다. 350페이지. 제가 해당 상임위에서 좀 미처 질의 못한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부분에 보면 186두가 지금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돼서 이렇게 성과로 나와 있는데, 요 186두가 이제 암컷도 있고 수컷도 있을 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현황 파악된 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화 수술은 그 한 마리당 그 4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이게 이제 수요가 이제 차야 되는데 이제 수요가 없고 이제 그 사업 포기가 있어 놓으니까 이제 그 감액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감액 부분 말고 네. 이제 186도의 암컷하고 수컷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거는 예.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그거는 별도 그걸 자료를 채워서 그 보고 드리도록 예, 별도 하겠습니다. 예, 서면 보고를 하는 그리고 방법을 하세요. 이제 이거 말고 반려동물하고 이제 진주시 전체에 있는 반려동물 수가 혹시 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그것도 같이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해 없으시지요?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맑은물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서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 사업소장 김병무입니다. (2022년도) 맑은물 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으로 운용되며 사업 예산 374억 1,500만 원, 자본 예산 359억 7천만 원, 총계 733억 8,500만 원으로 기준 예산 대비 31억 6,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국비 내역 및 순세계 잉여금 조정 등입니다. 다음 402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374억 1,500만 원으로 기준예산 대비 5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2023년 다자녀 가구 초중고등학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보전을 위한 일반 회계 전입금 5억 원을 당겨받아 3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50억 8,500만 원으로 기준예산 대비 4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 정수가 직원 간내 여비 잔액 중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급배수비 사무관리비를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유량계 정기점검 시행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404페이지 중간입니다. 급배수비 수선유지 교체비를 기준예산 대비 3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급수 계량기 교체비를 1억 8천만 원에서 8,500만 원 감액한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역에 걸쳐 디지털 계량기 교체 사업 진행에 따라 교체용 노후 계량기 수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수선 유지비는 노후 수도관 전면 교체로 인한 교체 대상 수도관 감소와 디지털 계량기 교체 사업 진행에 따른 금침 애료 계량기 이슬 수량이 감소하여 32억 9,100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 감액한 30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하단입니다. 수도가 직원 국내 여비 4,100만 원, 상시 출장자 월행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는 자본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입니다.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59억 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6,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의 2022년 국비 내역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을 기정예산 대비 77억 6,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을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72억 700만 원 감액한 138억 6,8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113억 정액한 115억 5천만 원으로 이는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2023년 국비사업의 시비 매칭급 등으로 편성 예정인 일반 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483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7억 6,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구축물의 시설비 중 대곡 배수지 정비공사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의 2022년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 78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관련 각종 수수료 5천만 원을 시설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수입 지출 예산 변동에 따라 51억 1,5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별도 지출 예산 없이 지출할 수 없는 잉여금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규모 변동에 따라 예비비 2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와 409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액 추경 예산액을 정리한 것으로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0페이지와 411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2022년 국비 조정 내역 및 노후 상수관망 정비 총사업비 변동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예산 총계는 946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억 5,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을 사항별로 정리한 표로서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7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은 195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2,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을 위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으로 일반 영업용 5억 2,100만 원과 대중탕용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 외 수익은 162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06년 하수광구 정비 BTL 사업 임대료 수익률 조정으로 인한 임대료 변경으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류 피해 예방 조치명령 이행 보전금으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조류 피해 예방을 위한 약품 구입에 사용됩니다. 다음 428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영업비용은 439억 2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06년 하수광구 정비 BTL 사업 임대료 수익률 조정으로 인한 임대료 변경으로 수질 개선기금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류 피해 예방 국고보조금 수입에 따른 약품 구입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0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88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억 5,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물품 매각 수입으로 공용 차량 매각 수입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국비 및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 보조금 5억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진주 물재이용시설 설치 사업에 7억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1억 4,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진주 물재이용시설 설치 사업에 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진주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5억 8,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13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초전등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증비 사업에 11억 6,100만 원, 대곡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2,700만 원, 진주시 노하수관로 증비 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127억 9,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 회계 사전 전출금입니다. 다음 432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507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로서 대곡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사업의 국비 및 도비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2억 원, 도비 2,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초전등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증비 사업의 도비 및 시비 내역 조정에 따라 도비 11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9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주 물 재이용 시설 설치 사업의 국비 및 시비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7억 3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진주시 노하수관로 증비 사업의 도비, 시비, 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도비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 5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127억 9,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전입금으로 2023년 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지원 사업 등 시비 매칭금 등으로 편성 예정입니다. 다음 433페이지와 434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와 436페이지입니다. 초전등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대곡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사업, 진주 물 재이용 시설 설치 사업, 정촌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사업, 사봉지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6건의 장기 계속 사업 추진에 따른 계속비 조서로서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 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맑은물 사업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도 과장의 이호정 과장입니다. 정수 과장의 안성인 과장입니다. 하수 시설 과장의 정봉호 과장입니다. 하수 운영 과장의 박홍영 과장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27페이지, 127페이지에 42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익 전 수입 부분에 그 이제 국고 보조금 부분인데 조류 피해 예방 조치 명령 이행 보전금 해가지고 문산 사봉 대곡 해가지고 기정액 대비해가지고 얼마입니까? 1,326만 원 정도 이제 지금 그 증액시켰네요, 이게. 네. 이 조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네. 거의 매년 이제 그 지자체에 배수 처리장에 그 총인 그 시설을 그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그 국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녹조 우심 지역으로 이제 좀 인증이 되는 그런 지역에 이렇게 해서 이제 총인 처리를 강화하기 위한 운영 계획으로 이렇게 1,3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매년 지원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장님 그 읍면동 지역에 하수 그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말고 예.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가구에 그러니까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하수 처리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주시가 지금 이제 우리 진주 그 하수 처리장 외에 그 크게 이제 500톤 이상 되는 게 3개소고 또 진성 외에 마을 간이 하수도가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에서 하수 처리를 하고 있는 게 한 95%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저 읍면동 지역에 뭐 이반성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습니까? 이반성은 거의 그 지역별로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38개소가 있거든요. 그럼 마을간이. 그러면 이제 개인 정화 시설 말고 예. 개인 정화 시설에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 개인 정화 시설로 묻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하수 관로를 통해 가지고 종말 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95%라고 예,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지역에 나가 보게 되면 진성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상당히 이 진짜 정말 그 비용이 들더라도 이거부터 빨리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게 그 하천에 이끼 같은 거 옛날에 뭐 그 녹조류 같은 거 쭉 해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게 되고 나서부터는 뭐 물론 이제 그 수질 중에 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질소나 인 같은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물이 아주 깨끗해요. 네. 그래서 이 시설은 지금 진성 이런 데뿐만이 아니고 물론 다 계속 하고 있겠지만은 저 환경도 살리고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우리 진주 시민으로서 이제 혜택 볼 수 있는 건 상수도 하고 하수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빨리 보급시켜야 예, 그런 것들 민원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금산 월화마을 같은 경우도 빨리 좀 해달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위반성에도 가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95%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거기 이제 가구 수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내 중심지라든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하수 상수가 이제 시내 지역에는 이제 잘 많이 보급돼 있는데 그게 이제 인구 밀도가 낮은 농어촌 가구가 좀 작은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적으로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하천이라든지 이런 거는 생태계라든지는 실제로 시내보다는 더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진주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이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수 처리장을 운영하려고 하면 최소 이제 용량이 500톤이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5%가 지금 안 돼 있다 이런데 이제 이 건물들은 이렇게 그 옆에 산발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500톤을 이렇게 맞추기가 어렵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진성 같은 경우는 500톤 이상이 돼가지고 한 겁니까? 진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시설이 참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특히나 또 일반성 같은 경우는 뭐 제 지역구라서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성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이냐면 건축을 하게 되면 개인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그 개인 정화조의 일차를 걸고 다시 그 물을 갖다가 다시 이제 그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원래는 그 하려고 그러게 되면 개인 정화조를 안 묻고 바로 그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왜 그렇죠, 그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정화조를 설치해서 1차 정화를 시켜서 우호수 합류 지역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게 2006년도부터 해가 우호수 분리 사업을 하면서 우수는 우수관으로 연결되고 오수는 오수관으로 연결해서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화를 시키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우리 진주 하수 처리장을 포함해서 32개 아니 42개소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간이 하수 처리 시설까지 포함이 돼 있고
그걸 이제 또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면은 최소 500톤 이상 그 용량이 아니, 돼야 아니, 아니. 하는데 반성에는 보게 되면 사봉 종말 그 사봉 그게 그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예. 거기로 유입을 하는데 예. 바로 직관으로 해가지고 가구에서 바로 직관으로 해가 거기 바로 가야 되는 시스템으로 돼야 맞다고 저는 이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떤 행태냐면 건축을 하게 되면 개인 정화조를 또 묻어야 됩니다. 그 진성 같은 경우는 개인 정화를 안 묻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묻고 다시 그 1차로 자기가 이제 정화를 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강거를 연단 말입니다. 그런 비효율적이고 악취 때문에 상당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거는 해소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처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 미비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게요? 그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은 하수 저 처리 구역이 아닌 일반 그 외 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정화조를 설치해서 배출을 하고 있고 예. 하수 구역 처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거는 정화조 설치 없이 바로 그 근데 직관으로 이제 해서 그 하수 처리량이 유입이 됩니다. 일반성 같은 경우는 또 동부오염의 인구 밀집 구역이고 상점도 예. 많이 있고 그 상당한 그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그 상권이 활성화돼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민을 해소를 해줘야 된다 빨리 그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500톤 이상 되는 구역이면서 정말 처리 시설이 설치가 안 된 구역에는 그 설치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라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또 예산 심의를 했던 부분들이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 물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원님들 그 오전에 우리 그 업무 보고는 다 마치는 걸로 해도 되겠지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시간을 맞춰 보도록 합시다. 예, 예. 다 들으셨습니까? 예. 예, 다음은 평생학습 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용용주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감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감이 큰 사업 위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세출 예산은 256억 9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축소 운영에 따른 강사료 등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유치원 폐업에 따른 교육경비 잔액과 유치원 원화 감소에 따른 간식비 잔액 등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교육 지원 사업의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꿈키움 동산 운영입니다. 청소년 진로체험관 프로그램 부분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 및 강사수당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 면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면제 대상자 자료 추출을 위한 작업기간 소요로 이자 일정이 늘어나 하반기 이자 지원 예산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일부 프로그램 미운영 및 비대면 수업에 따른 일반 운영비와 겨울방학 해외 영어 캠프 미실시에 따른 민간 입국의 여비 등 1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꿈나무 캠프 운영과 미래인재 양성 캠프 운영입니다. 여름방학 캠프 기간 축소와 개학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2,200만 원과 5,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대학 탐방입니다. 상반기 고등학생 대학 탐방 미실시와 하반기 행사 개학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상담 신청 감소에 따른 강사료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청소년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안백 등반장 유지 보수에 따른 운영 일수 감소로 강사료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시설 이용자 및 대여관 감소로 인해 공공운영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 예산은 13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 운영입니다. 일부 프로그램 휴강 및 비대면 운영에 따라 졸업사진 촬영비와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입니다. 복지관 이용자 감소에 따른 일반 운영비와 상평분관 갱로식당 미운영에 따른 중식비 잔액 등 2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갱로식당 미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직원 비상근무 등 초과 근무 시간 감소에 따른 시간의 수당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능력개발관 소관입니다. 능력개발관 총 세출 예산은 15억 7,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 시민능력개발 교육 정기과정 축소에 따라 강사수당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지금 초과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수당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반환금 기타입니다. 시민능력개발 교육 정기과정 하반기 수강 취소자 감소로 수강료 반환금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 예산은 29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독서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출입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사역 종료에 따른 인건비와 남부 어린이 도서관 비품 구입비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학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우리 평생학습원 과장님들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위원회가 다르면 한번 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한번 얼굴이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호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심숙현 능력개발관장입니다. 네, 강성훈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예, 돌아가서 앉으시죠. 예. 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너무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네요. 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뭐지?
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자, 수고하십시오. 돌아가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2012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91페이지입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26억 1,62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경남시군 의장 협의회 우리시 주관을 코로나19로 개최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체 근무 추진비는 코로나19 등 대면 모임 취소 또는 축소로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저번 1회 개최 후 잔액분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 우호도시 방문단 초청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최신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신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국제자매도시가 어디입니까? 본 의원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예, 시 유진시가 있고 미국에 중국의 어디요? 미국 유진시. 유진시. 예. 그리고 중국에는 서안시, 정주시, 또 일본에는 그 기타미시하고 또 마제시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그 국제 자매 도시가 이거는 우리 시의회가 자매 도시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시하고 이게 집행부의 시가 자매 또는 우호 도시로 이렇게 전에 그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우리 시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자매 또는 우호 도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우리 여기 기존 순천시 의회 하고 한 군데. 청주시인가 청주? 네,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있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부터 개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개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개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오경훈 부의장님께서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경훈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조 2,197억 3,737만 9천 원에서 총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 일반 회계에서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오경훈 부위원장께서 개수 조정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문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